태양계 주변을 떠돌고 있던 떠돌이 블랙홀이 태양계를 스쳐 지나갔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원시 블랙홀이 지구 주변에 있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먼지 현자타임즈라는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천문학과 우주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 우주먼지 지용배입니다. 되게 재밌는 질문인 것 같은데, 만약에 외계인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지구를 괴롭히려고 순식간에 블랙홀 B힘을 써가지고 태양을 블랙홀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한번 여기서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태양의 질량은 그대로 두고 태양만 와르르 붕괴시켜서 아주 작은 블랙홀로 압축시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구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까요? 얼핏 생각하면 블랙홀은 무조건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 수영장 바다 구멍같이 느끼다 보니까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 태양 주변을 도는 지구의 궤도는 태양의 중력, 태양의 질량으로 결정되죠. 만약에 태양의 질량은 그대로 두고 태양만 압축시켜서 작은 블랙홀로 만들었다면 지구는 태양에서 느끼고 있는 중력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태양의 질량은 그대로니까. 지구의 궤도가 갑자기 블랙홀 속으로 빨려간다거나 이러진 않을 겁니다. 다만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다가 블랙홀이 됐으니까 이젠 빛을 방출하지 않고 있겠죠. 그러면 하늘을 밝게 비추고 있던 태양빛이 사라지고 지구는 차갑게 얼어붙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태양이 질량은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를 한 채 블랙홀로 붕괴했다라고 하면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지구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구가 차갑게 얼어붙어서 살지 못하게 된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블랙홀 자체는 크기가 없습니다. 모든 블랙홀은 다 크기가 0이에요. 다만 모든 블랙홀이 질량에 상관없이 다 사이즈가 0이다 보니까 사이즈를 비교하기가 어렵잖아요. 블랙홀의 스케일을 비교할 땐 블랙홀 주변 사건의 지평선의 크기로 보통 비교를 합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최근에 윤하 씨 노래 제목이기도 했죠. 블랙홀 주변이 중력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빛의 속도로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적당히 거리를 벗어나야 블랙홀에서 느끼는 중력이 약해지고 이제서야 빛이 탈출할 수 있겠죠. 빛이 벗어날 수 있기 시작하는 그 경계가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지평선은 당연히 블랙홀의 질량이 무거울수록 커지고 가벼울수록 작아지는데, 태양 정도의 질량으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3km 정도가 나와요. 태양 정도로 육중한 천체가 와르르 붕괴해서 블랙홀이 되었다라고 하면 3km 바깥에만 있으면 추운 거 빼고는 위험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태양계 주변을 떠돌고 있던 떠돌이 블랙홀이 우연히 태양계를 스쳐 지나갔다. 그러면 되게 재밌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가 서로 빙글빙글 돌고 있죠. 블랙홀이 와서 만약에 태양을 먹어버리면 빠르게 태양 주변을 돌고 있던 지구는 더 이상 중심에 궤도 운동을 할 때 붙잡고 있던 천체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마치 우리가 밧줄로 돌멩이를 묶어서 빙글빙글 돌리다가 손을 놓았을 때 돌멩이가 슉 날아가는 것처럼 빠르게 돌던 지구가 슉 날아가 버립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태양계 바깥으로 떠돌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또 다시 지구는 태양빛이 없어졌으니까 우주 공간에 차갑게 얼어붙은 채 얼음 행성이 돼서 막 이곳저곳을 떠돌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 블랙홀이 인접한 두 천체가 서로 돌고 있는 곳을 지나가면서 둘 중 하나를 호로록 삼켜버리면 남아있는 하나가 날아가 버리는 게 되게 많이 벌어지거든요. 당연히 느낄 수 있죠. 왜냐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가 날아가게 되면 일단 지구 주변에 있던 대기권이나 물 같은 것들도 관성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저항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강한 힘을 받아서 가속되는 가속도 운동이잖아요. 자동차가 일정한 속도로 그냥 쭉 주행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움직임을 느낄 수 없죠. 우리 지구도 지금 되게 빠르게 돌고 있지만 일정한 속도로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가속도가 붙어서 빵 움직이면 가속된 자동차에서 갑자기 몸이 쏠리는 것처럼 지구에 있던 뭐 건물이나 산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관성을 느껴가지고 막 무너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순식간에 갑자기 강한 관성이 작용이 되면 이제 그런 끔찍한 일도 가능은 할 겁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지구가 어떻게 자전해? 지구가 빙글빙글 돌면 내가 날아가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현실이 되는 거죠. 태양은 이제 끔찍하게 잡아먹히고 있으니까 태양 빛은 없어지겠죠. 그런데 빨아들인 태양의 물질이 산산조각나서 블랙홀을 감싸는 밝은 원반이 될 테니까 그 원반 자체는 또 태양에 버금가게 밝게 빛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늘에선 동그란 태양은 없어졌지만 이제 블랙홀 주변을 크게 감싸고 있는 밝은 원반이 이제 우리 지구를 비출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블랙홀의 효과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만약 블랙홀 바로 옆에 행성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블랙홀은 굉장히 극단적인 중력으로 주변 시공간을 왜곡하면서 멀리 떨어진 배경 빛도 막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구에서 봤을 때 어떤 효과를 보게 되냐면, 블랙홀의 정반대 방향의 우주에서 아주 좁은 영역에 빗줄기 다발이 집중돼서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원래는 우주 배경이 굉장히 극저온에 마이너스 270도에 해당하는 섭씨로 굉장히 낮은 온도로 식어 있거든요. 굉장히 낮은 온도로 식어 있는 우주 배경의 온도가 한데 밀집되어서 좁은 영역에 밝게 보이게 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상대론적인 비밍 효과, 그 레이저 빔을 쏘는 것처럼 우주
우주 배경의 빛이 한데 모여서 밝게 증폭되는 효과를 얻게 되거든요. 우리 지구의 하늘에서는 어떤 하늘이 펼쳐지게 되냐면 옆에 커다란 검은 구멍이 있고 블랙홀이 있고 그 정반대편에 밝게 마치 태양에 있는 것처럼 밝게 작은 원반이 반짝이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이거를 블랙홀이 만든 가짜 태양, 수도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 재밌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만약에 블랙홀 주변에 행성이 있다면 얼핏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니까 생명체가 살 수 없을 것 같지만 만약에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서 블랙홀이 왜곡한 시공간이 만든 가짜 태양, 수도선을 보면서 살 수 있다면 그 가짜 태양의 빛을 받아 행성에 달궈질 수 있고 지구처럼 적당한 온도를 유지할 수도 있을 거예요. 놀랍게도 영화 인터스텔라가 보여준 블랙홀 주변의 행성처럼 블랙홀 주변에서도 생명체가 살 수도 있다. 뭐 이런 재밌는 생각도 가능하긴 한 거죠. 우주는 모르는 일이니까 갑자기 정말 운이 안 좋아서 아주 작은 블랙홀이라도 지구 주변에 뿅 하고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긴 해요. 왜냐하면 빅뱅 직후에 우주 공간에 가장 처음으로 탄생한 원시 블랙홀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모디얼 블랙홀이라고 부르는데 이 원시 블랙홀들이 태초부터 반죽되고 성장하면서 지금의 육중한 은하 중심의 초거대 블랙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요. 원시 블랙홀은 아직은 가상의 존재이기는 해요. 원시 블랙홀이 정말 있었다면 빅뱅 직후부터 아직까지 덩치 큰 블랙홀로 반죽되지 않고 남아있는 조그마한 블랙홀들이 아직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가 우주 공간에 떠돌 수 있어요. 근데 이 원시 블랙홀은 이론상 원자보다 가벼울 수도 있고요. 소행성만큼 가벼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 질량의 몇 배 레벨이 아니라 훨씬 작고 가벼울 수가 있어요. 질량이 가볍다는 건 역시 사건의 지평선 크기도 엄청 작다는 거죠. 사건의 지평선 크기가 정말 원자 수준으로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원시 블랙홀이 지구 주변에 있어도 큰 효과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원시 블랙홀이 지구를 관통하고 지나간다라고 해도 지구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그냥 잘 있을 겁니다. 단지 원시 블랙홀 혼자서 지구를 뽕 뚫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조금 더 큰 소행성 정도 질량을 갖고 있는 원시 블랙홀이 우연히 지구 주변에 나타나서 지구를 뚫고 충돌하고 지나간다 라고 하면 이제는 무시하기 어려울 겁니다. 소행성 정도면 당연히 소행성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을 테니까 운석이 떨어질 때와 마찬가지로 큰 파괴력을 갖고 있겠죠. 그런데 운석이 충돌할 때와 블랙홀이 충돌할 때는 큰 차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석은 지구 표면에 부딪히면 지구는 뚫지 못합니다. 그냥 큰 크레이터를 남기고 사라지죠. 블랙홀은 원체 사이즈가 작고 땅땅하게 뭉쳐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구를 뚫고 갈 수 있어요. 물론 지구 자체를 다 먹진 않습니다. 대신에 지구에 부딪히는 순간 큰 크레이터를 남기고 그대로 지구를 뚫고 정반대편에도 뻥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크레이터가 충돌면에 하나, 나갈 때 하나, 입구와 출구에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의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예전에 시베리아 초원에 숲 한가운데 엄청난 폭발이 벌어지면서 숲에 있던 나무가 다 누워버렸던 퉁구스카 대폭발 사건이 있거든요. 당시 일부 천문학자들이 이걸 뭐라고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운석 충돌이 아니라 지구에 떨어진 원시 블랙홀이 지구에 부딪히면서 생긴 충격이었다라고 추정한 적도 있었어요. 다만 이거는 확률상 가능해 보이진 않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원시 블랙홀이 뚫고 지나간 거라면 크레이터가 하나가 아니라 충돌면에 하나, 출구에 하나, 두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구 정반대편에서는 크레이터가 안 보였기 때문에 뭐 바닷속에 있어서 못 봤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이거는 블랙홀은 아니고 그냥 운석이나 해성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좀 더 덩치 큰 위력이 있는 블랙홀이 지구 옆에 바로 가까이 다가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구는 블랙홀의 강한 중력을 버티지 못한 채 서서히 블랙홀 쪽으로 끌려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구에는 다양한 물질이 있죠. 지구를 덮고 있는 대기권도 있고 물도 있고 바다도 있고요. 또 지구에 단단한 땅도 있습니다. 대기권과 물은 땅에 비해서 훨씬 밀도가 옅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블랙홀 쪽으로 끌려가게 될 거예요. 가장 먼저 빨려 들어가는 건 대기권과 바닷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그 끔찍한 광경을 본다고 하면 갑자기 빠른 속도로 지구의 대기권부터 블랙홀 속으로 막 빨려가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대기가 없는 지구가 될 테니까 가장 먼저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다 죽어버리게 되겠죠. 이미 사람들은 다 죽어버린 상태에서 대기가 없는 완전 차갑게 메말라버린 지구가 이제 블랙홀의 중력을 버티지 못한 채 으스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스파게티 면발처럼 블랙홀의 그 중력을 버티지 못하고 으스러진다고 해서 스파게티피케이션, 스파게티화 효과라고 부르는데 블랙홀을 마주보고 있는 지구 쪽은 또 강한 중력으로 끌려가고 블랙홀을 등지고 있는 지구의 등 쪽은 좀 덜 빠르게 끌려가고 하면서 속도가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으스러지고 길게 늘어지고 하는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결국에 지구는 산산조각 난 채 블랙홀 주변 밝게 빛나는 강착 원반의 재료가 돼버리겠죠. 결국에 블랙홀도 중력이 강하다는 건 그만큼 주변의 시공간을 완전 움푹하게 파놓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땐 물질들이 막 부서지면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깊게 왜곡된 시공간의 공유를 따라서 그냥 굴러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의 결합력만으로도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길게 잡아당기면 고어물이 되는 거죠. 화이트홀은 단순히 블랙홀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블랙홀이 집어삼킨 입구멍이 있다면 그걸 먹고 토해내는 다른 배출구 구멍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요즘의 물리학에서는 웜홀, 화이트홀 이런 거는 존재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천문학자들이 우리 은하계 안에서만 떠돌이 블랙홀이 대략 1억 개는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면 굉장히 많은 별들이 있고 무거운 별들이 진화를 마치면 어쩔 수 없이 블랙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별들의 개수를 생각해 보면 우리 은하계 어둠 속에는 1억 개나 되는 블랙홀들이 있을 거예요. 다만 은하계의 공간이 꽤 넓다 보니까 1억 개나 된다 할지라도 평균적으로 고르게 분포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가까운 블랙홀도 지구에서 한 50광년, 60광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 정도면 지금 당장 블랙홀이 태양계로 다가오지 않을까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정말 운이 안 좋아서 우리가 모르고 있던 블랙홀이 갑자기 안녕? 블랙홀은 처음이지? 이러면서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럴 가능성은 높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걔가 그냥 운석이라면 우리가 예전에 그 나사에서 실험한 것처럼 탐사선 같은 거 날려 보내가지고 빵 부딪혀서 궤도를 틀고 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런데 블랙홀은 일단 기본적으로 덩치가 다들 무거울 거고 우리가 충돌을 시킨다고 해서 이렇게 궤도를 바꿀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블랙홀 같은 게 아주 빠른 속도로 지구로 날아오고 있다, 그게 심지어 우리 지구에서 관측될 정도로 되게 규모가 크다라고 하면 그냥 그거는 이제 지구의 운명이 다 했다고 봐야겠죠. 블랙홀끼리도 블랙홀 두 개가 서로 맴돌고 있다가 다른 블랙홀이 와서 궤도를 틀어버리면 블랙홀이 튕겨 날아가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블랙홀에 견줄 만큼 충분히 강한 질량과 에너지를 줄 수만 있다면 사실 이론상 가능은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양 질량의 몇 배 수준의 블랙홀이 아니라 소행성 정도, 아니면 소행성보다 작은 뭐 야구공 정도의 블랙홀이 만약에 발견됐다고 해볼게요. 야구공 정도 질량의 블랙홀이라면 그냥 우리가 주변에 몇 개 탐사 로봇 같은 거 보내가지고 계속 야금야금 괴롭혀서 궤도를 트는 것도 가능은 할 수 있겠죠. 걔가 속도가 얼마인지 따라 다르시긴 하겠지만. 블랙홀에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가지만 않는다면 다 삼키진 않습니다. 광속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바로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했잖아요. 사건의 지평선에서 충분히 멀리 벗어나만 있다면 블랙홀이 있어도 우리는 굳이 다 빨려가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 은하만 하더라도 은하계 안에 태양 질량이 한 400만 배 질량을 갖고 있는 아주 무거운 블랙홀이 있거든요. 근데 은하계를 떠돌고 있는 별들 다 빨려가지 않고 있죠. 그냥 충분히 빠른 속도로 주변을 맴돌고 있기 때문에 다 빨려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만 다가가지 않으면 블랙홀은 그냥 안전한 괴물인 거죠.